강남역 11번 출구에서 70m쯤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37년째입니다. 하루에 보통 300만 원씩 8, 9천 1억 가까이 돼요. 여기서 한 6, 70m. 3살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KBS 9시 뉴스에도 보도를 해줬습니다. 가끔 스님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85년도부터 참선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괴로운 거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모아놔도 가난의 고통을 못 이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70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강남에서 개업하고 있는 진세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신 이유가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긴 시간 오래 자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시간 자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UFC 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일상생활은 별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로 아침에는 참선이라는 걸 합니다. 요게 이제 요 참선 방금까지 하던 자리죠. 참선하는 거는 사실 시간에 구애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선에 자꾸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필요해서 저는 이걸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갑니다. 판교역에 내려서 차를 몰고 한 30분 정도 가면 경기도 광주역에 선방이 있는데 뭐 자주 가죠. 제가 이게 한 지가 30년 가까이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스님들이 신기한가 봐요. 저녁 시간마다 운전해서 오고 스님들이 저보고 아유 어떻게 그 사람 그래 열심히 하냐고 신심이 대단하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신심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필요해서 절실히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욕심이 많아요. 게을러요. 그리고 성질이 급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걸 관리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선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습이고 제가 지연제가 많아서 이래 항상 모시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하고 손자에게 이런 걸 이래 써주죠. 저한테 얘기하던 걸 적어주신 건데 이게 이제 성경 귀절이죠. 어머님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손자들, 아들에게 이런 걸 적어주죠. 우리 어머님이 성경책 펴고 공부하시던 겁니다. 메모하시고. 되게 열심히 어머니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제 의학 서적이 요만큼 있죠. 우리 어머니 성경 공부하는데 참고 서적은 저보다 더 많았습니다. 정말 평생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쓰고 공부하고 외우고 하셨어요. 내가 기독교 신자는 못 됐지만 아마 성경 귀절이나 찬송가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기독교 신자보다 많이 알 겁니다. 이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상체보다는 이제 하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근육의 양이 하체가 많으니까 팔이 좀 힘들잖아요. 그럼 다리 운동 위주로 이렇게 잡고 다리 운동 위주로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한 3텀쯤 일을 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가능한 매일마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5 이상은 합니다. 대개는 보면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정년퇴직하고 쉰다고 행복하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6개월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노는 거는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도 생기고 열심히 보람도 있고 그러고 나서 잠시 쉬고 노는 게 그게 가치 있는 거지 계속 놀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성형외과 전문의고 강남역에 개업을 해서 37년째고 돈은 엄청날 것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를 할 줄 잘 몰라요. 의사 면허증에 의존해갖고 살기 때문에 이 돈이 지속적으로 벌리도록 해야 되는데 나오도록 만들어 놓을 줄 몰라요. 가족 중에 하나 아파버렸다. 이런 돌발 사고가 나면 그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네가 1,000만 원을 한 달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달에 3,000만 원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네가 1,0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의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유지 들어온다고 그 1,000만 원 다 쓰고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조그만 사소한 변화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출근은 주로 몇 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7시 반에 나가서 걷기 뛰기 하면서 판교역까지 가서 차를 타고 요새는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에 내려서 걷기 뛰기 하고 이렇게 해서 가죠.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병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바로 한 70m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0년 넘게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지금 37년째입니다, 이제. 안 분들은 37년 했으면 그 건물이 제가 아마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평당 땅값이 1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180평이라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성형외과 해서 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출근을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가시는 거예요? 운전해서 가는 건 문제가 뭐냐면 출근길이 또 워낙 막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운전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이게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제가 걸어가면서 큰 도움을 받은 거는 제가 좀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살짝 뛰는 걸 해보면 심장의 기능이 체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5, 6년 전에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내가 운동 속도나 걷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심장의 혈관이 막혀간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큰 장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해서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그때 네가 철없이 살다가 네가 이 쇠를 집어넣었으니까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처에 사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먼 데다가 이렇게 집을 잡고 결혼할 때 제가 경희대학에 있었으니까 그 근처 월계동에 전셋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개업을 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대출 끼고 해서 삼풍 아파트 살았어요. 그때 병원이 참 어려워지고 그래요. 애들이 둘 다 미국에 유학을 가 있을 때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삼풍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때 혹시 얼마에 파시는지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15억 한 7, 8천에 팔았을 겁니다. 지금은 적어도 40억은 훨씬 넘었죠. 아깝지 않으세요? 그건 뭐 하겠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놨잖아요. 그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예. 되셨어요? 그때가 50대 후반이죠. 그 돈으로 제가 병원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술 방법 개발하고 하는 거 그게 가능했어요. 새로운 시술 방법 개발하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탁 답이 나오고 이거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청계천 공구상하고 옛날에 거기 공장들 많았죠. 그분들한테 도움받고 큰 힘이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려고 청계천을 도신 거잖아요.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뛰어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남 하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경영학 책에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현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대처와 지 자신에 어울리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인터넷에 찾아보든 누구한테 소개를 받든 그분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만나보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한테 제일 도움을 준 사람은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제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직책이 높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그때 잘 버실 때는 얼마나 버셨어요? 하루에 보통 300만 원씩 400만 원 벌 때도 있어요. 하루에 거의 8, 9, 9천 1억 가까이 돼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때 그러면 막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저는 본디 좋은 차, 좋은 집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왜 없었느냐 하면 주변을 일해 보니까 돈이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니까 딱 두 종류더라고.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돈 가진 걸 과시를 해서 돈 많은 사람을 내 주변에 모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겠다 하는 준 사기꾼에 속하는 사람. 아니면 아주 머리가 멍청하고 바보가 돼서 딴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즐기는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아침부터 출근 사람 진짜 많네요. 예. 원장님은 지금 병원이 그럼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저기 보면 여기서 한 6, 70m. 그럼 여기서 지금 30년 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37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이 아직 출근하기 전에 불을 다 켜야 됩니다.
전투 의상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원장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잠시 참선하는 자리죠. 그리고 이걸 보이면 딴 사람들이 놀래니까 이제 이렇게 가리고 이제 하는 거. 출근하면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 해야 될 자료 같은 거 확인하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40명 모여 있다고 초청을 해서 제 시술하는 자가지피 재생이라는 걸 설명하고, 영어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발표할 자료 연습도 좀 하고. 지금 이 나이에 그럼 영어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서 필요할 때 쉬는 게 그게 쉬고 행복한 거죠. 머릿속에 할 일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제가 어려울 때 병원에 딸랑 소리도 안 돌아요. 아, 그때 이세병원이었던 거요? 예. 이렇게 간호사분이 저기 계속 계시고 옛날에는 종이 있어요. 딸랑 소리가 나요. 드나들면. 근데 내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간호사한테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야. 화장실 오줌 누러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모아도 저울에 달면 가난의 무게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괴로움은 당하고 싶지 않아요. 능력 닿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하면서 거기에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고, 혹시 돈이라도 좀 생기면 행복하고 이런 거지, 멍하게 편하게 쉰다. 60 넘어서 은퇴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어요. 의사분들 중에 돈 많이 벌었어요. 벤츠 자동차 제일 먼저 타셨을걸요? 6개월 놀고 나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원장님은 그럼 주로 어떤 걸 전문으로 좀 하시는 거예요? 수술로도 해결 안 되는 깊은 주름, 레이저로도 안 되는 파해진 흉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법 긴 시간 자가진피 재생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개발한 자가진피 재생으로 한 겁니다. 미용성형외과 3대 학술지 중에 하나인 SCI 논문의 표지 논문이 됐습니다. KBS 9시 뉴스에도 보도를 해줬습니다. 요새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제 방법을 설명도 하고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걸 하죠. 성형외과 하면 일반적으로 뭐 코, 눈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신가 보네요. 예,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 아름다워지는 수술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레드 오션에 들어가서 나이 든 사람이 경쟁하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업한 지 한 7, 8년 잘 살다가 10년째쯤 되니까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임상실험 다 해가지고 논문 쓰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귀두 확대 수술이라는 거예요. 귀두요? 귀두, 비뇨기과의 남자 성기 성형 수술. 남자 성기 성형 수술 중에 귀두를 빼놓고 나머지는 해결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특허도 받았고, 제가 논문도 써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환자가 많이 왔죠. 그런데 1년 남짓돼서 1년 반쯤 되니까 전국의 비뇨기과 의사들이 귀두 확대 수술 다 해요. 나만 안 해요. 왜냐? 저는 성형외과니까 귀두 확대 수술을 광고를 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대머리인데 대머리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제대열 줄기세포 만들어서 환자 6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 주사를 놨어요. 그때는 줄기세포 배양하는데 돈을 3천만 원씩이나 받습니다. 머리카락이 확실히 나요. 6개월 지나면 머리가 까맣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줄기세포의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줄기세포라고 하면 줄기세포가 모낭세포로 변해서 머리카락이 거기서 나야 되는데 5군데 주사를 놨는데 전체가 나요. 모낭 줄기세포가 영 안에서 헤엄을 친 게 아니라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전직하, 그때 제일 어려울 때죠. 병원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사연이 많습니다. 병원 건물주가 다 내보내고 병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유 없이 다 쫓겨났죠. 그 어려운 와중에 제가 그때 KBS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의 대형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안전협회에 의하면 사망률 95%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하늘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옥의 밑바닥에 파니까 거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주름이 있으면 요 밑에 진피층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서 새살이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성분이 많이 오시잖아요. 남성분들도 오시는군요. 남성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도 사회활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돈 받고 살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이게 마취주사나 보톡스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진피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진피층에는 사실 통증을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주사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수술 하다가 아파서 나 못하겠다는 분은 아직은 못 만나봤습니다. 저도 다 얼굴에도 해보고 제 팔에도 해보고 해서 환자분하고 고통을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일어나세요. 오. 웃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당겨도 안 되니까 겹쳐지는 피부 자체를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회복시켜서 그 주름만 피자는 겁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내일 오후에 1시에 오시면 됩니다. 되게 빨리 끝나네요. 그 환자분도 협조를 잘 해주고 사실 진피층만 두껍게 만드는 거니까 오래 걸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이러니한 건 이쪽이 좀 주름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면요,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저건 저렇게 안 돼 이러고 안 믿어줘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도 혹시 포토샵일지 모른다, 저거는 좀 과장이 심하다 이래서 제가 한쪽만 이걸 수술을 받은 겁니다. 밝은 데서 한번 보세요. 이쪽만 수술한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는 평평하시네요. 정신이 없으신데.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번 토요일 날 필리핀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받은 겁니다. 또 교육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시술 방법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다 보니까 이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에 필리핀에 40명을 의사 선생님들이 모인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하고 이런 걸 해주시니까 가는 거죠. 외래 진료가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퇴근할 시간입니다. 있으면 수술복하고 평상복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이미지라는 게 흉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죠. 왜 가능한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주름을 가능하면 가리자는 겁니다. 제가 거울을 봐도 별로 아름답진 않잖아요. 가능하면 이미지만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선방에 1시간 공부하러 갑니다.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 남짓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해볼만 합니다. 이것도 렌트카네요. 이게 이제 경비 처리가 되잖아요. 한 달에 80만 원이지만 이자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경비 처리가 되니까 이게 차를 목돈 주고 사는 부담이 없죠. 이제 의사 선생님 하면 고소득자, 그러면 비싼 차. 그냥 안전하고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고급차 가지고 남 앞에서 이래 대접받아야 된다, 나이 들어서 그러면 딴 사람이 웃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고마운 게 지하철도 공짜지만 지하 공영 주차장도 경로 우대를 또 해줍니다. 경로 우대 하면 3,000원이면 하루 동안 차를 주차할 수 있어요. 노인 천국입니다. 한 30분 걸렸네요. 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고 참선 1시간 하고 가면 보람 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사실 참선하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그런 게 많았어요. 참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내가 몰입할 수 있다는 것, 몰입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뜻이니까요. 저는 참선이 대단하고 뭐 도를 깨달아서 뭐 어쩌고 부처가 되고, 전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여기다 위에다 입으시는 거예요? 예. 누가 보면 진짜 스님인 줄 알겠어요. 가끔 스님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요. 뭐 스님하고 외견상 모양은 크게 변화도 없어요. 참선을 하시게 된 게 얼마나 되셨어요? 85년도부터 참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집에서 참선을 하고 우리 애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그 순간이라도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애들한테 축원해 준다는 그런 기분이고,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 돼서
많이 힘들어졌을 때 참선을 해서 내 이 마음의 괴로움을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참선을 조금씩 늘렸죠. 쓸데없는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걸 합니다. 오늘 진짜 고요해요. 되게 시끌벅적 강남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데 오면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좀 조용하고 고요해 보이긴 하지만 뭐 사실 지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지 강남역 한가운데서도 사실은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어요. 제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걸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잘하는 사람은 뭐 폭탄에 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방입니다. 원장님은 살면서 지금 돌이켜봐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을 때가 있으셨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괴로운 거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저는 탈문도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모아놔도 가난의 고통을 못 이깁니다. 그때가 제가 정말 환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던 거 그거 다 망가져서 없어지고 그때가 제일 어려웠죠. 그래도 자식들 공부는 시켜야 되고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고 그래서 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고민이나 걱정이나 불안 그걸 털고 내 앞에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참선이라는 걸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하루를 다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좀 보람 있는 거 아니냐. 딴 사람의 속마음을 자기만 똑똑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내 뱃속도 다 보고 있는 거거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덜 흔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여건이 되는 한 병원 열심히 하고 제가 하는 이런 수술을 배우고자 하는 붙은 데 있으면 제가 기회되는 대로 성의껏 가르쳐 드리고 조금씩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참선하는 걸 보고 좋아 보이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도 교류를 하고 참선 같이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서로 좋은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 모여봐야 세상만 시끄럽고 마음만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이해해 주십시오.